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면서 버티고 계시지 않나요? 조금만 더 참자.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쉬어야지. 남들 다 치열하게 사는데 지금 내가 잠을 줄이고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성과를 내야 미래가 보장되지 않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루하루를 영혼까지 끌어다 쓰고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에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공의 정점에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렸던 한 남자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대형 출판사 그룹인 토머스 넬슨의 최고 경영자였던 마이클 하이엇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회의를 주도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붙잡고 살았죠. 그의 헌신 덕분에 회사는 역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고 주주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그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의사는 그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일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은 다음 성공의 왕관을 쓰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마이클 하이엇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죠. 회사 매출은 수직 상승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는 서먹해져 있었고 5딸의 성장 과정은 그의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워져 있었으며 자신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가 이 처절한 실패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이기기 위해 왜 삶에서 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책의 핵심적인 통찰을 통해 무작정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의 벼랑 끝에 선 우리가 어떻게 일과 삶을 모두 구출해 그 소중한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황된 만능의 사치와 허상 속의 워라밸.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일상에서 워라밸을 맞추려고 노력해보면 어떤가요? 오히려 저울질하느라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않으신가요? 마이클 하이엇은 기존의 워라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환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일과 삶을 마치 시소처럼 50대 50으로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책감만 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 있다는 만능의 사치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직장인, 최고의 부모, 지치지 않는 철인, 늘 다정한 친구, 이 모든 역할을 100% 완벽하게 해내려는 욕심이 우리를 번아웃의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에 예스를 외치는 순간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노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일과 삶을 저울질하는 대립관계로 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상호 보완적 시스템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내가 일터에서 지속 가능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터 바깥의 삶에서 나를 돌보는 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키는 인생의 울타리, 제약의 법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제약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일은 그것을 완수하는 데 배정된 시간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9시, 10시까지 질질 끌며 일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이클 하이엇은 일터에 의도적이고 엄격한 정서적 울타리를 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6시에는 컴퓨터를 끄고 퇴근한다. 주말에는 절대로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같은 명확한 제약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시간 제약을 걸어두면 우리 뇌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핵심적인 업무를 끝내기 위해 엄청난 집중력과 효율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잔업이나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약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보호하고 일터에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삶의 온도를 바꾸는 7가지 인생 도메인 점검.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균형 있게 바로잡기 위해 나 자신을 총 7가지 영역, 즉 인생 도메인으로 나눠 점검해보라고 권합니다. 영적 영역, 내 삶의 가치관과 내면의 변화. 지적 영역, 새로운 학습과 정신적 성장. 신체적 영역, 운동, 수면, 영양 상태. 정서적 영역,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 관계적 영역, 가족, 친구와의 깊은 유대감. 직업적 영역, 커리어와 일에서의 성취. 재정적 영역, 경제적 안정과 자산관리. 가만히 이 리스트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6번 직업적 영역과 7번 재정적 영역에만 모든 에너지의 90% 이상을 쏟아붓고 있지 않나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영역, 즉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가족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누리는 영역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7가지 영역은 자동차의 바퀴와 같습니다. 아무리 직업과 재정이라는 바퀴가 화려하고 거대해도 나머지 신체, 정서, 관계라는 바퀴가 펑크나 있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전복되고 맙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결핍된 영역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곳에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먼저 배정해야 합니다. 생산성의 진짜 비밀은 충전에 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 혹은 생산성이 멈춘 상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휴식의 개념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휴식은 생산성을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입니다. 전문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혹독한 훈련만큼이나 리커버리 루틴을 끔찍하게 챙깁니다. 잘 쉬어야 다음 경기에서 폭발적인 기량을 낼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지식노동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쉬게 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가동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예리한 의사결정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지친 몸으로 마우스만 붙잡고 있는 시간 때우기식 노동이 반복될 뿐이죠. 저자가 추천하는 일상 속 충전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수업 시간,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디지털 디톡스, 퇴근 후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가족에게 온전히 몰입하기. 취미의 재발견,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온전히 즐거움만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행동 시작하기. 이러한 충전의 시간이 확보될 때 출근해서 일터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의 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10시간 동안 멍하게 일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집중력 있게 처리하는 4시간이 훨씬 더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출할 단 하나의 결단. 오늘 저와 뜨겁게 나눈 마이클 하이엇의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앞만 보고 달리느라 헐떡이던 숨이 조금은 차분해지셨나요? 마이클 하이엇이 응급실에서 살아 돌아와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줄이면 회사가 망가지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매출 성장을 지속했고 본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리더가 내리는 결정이 훨씬 정확했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성공의 대가가 나의 건강과 가족의 불행이라면 그것은 성공의 탈을 쓴 가장 참혹한 실패입니다. 오늘 밤 노트북을 조금 일찍 닫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너를 돌볼 시간이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따뜻한 브레이크가 되었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실천할 작은 멈춤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일에서도 승리하고 삶에서도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